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조한 날씨가 몇 주째 이어지면서 오늘 오후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시속 40km의 강풍을 타고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만이산이 하얀 연기에 둘러싸였습니다. 산등성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산불 진화헬기는 연신 물을 들이붓습니다. 밑에 민가까지 내려오겠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장난 아닌데 불이 이제는? 현장에서는 시속 40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날렸고 2km가량 떨어져 있는 만이산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한 번씩 먼지가 확 날릴 정도로 세게 불었어요. 산에 올라갈 때 모자 쓰고 간 사람들이 모자가 날릴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산불 발생 4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져가자 오후 4시 반 소방서 3군데의 인력과 장비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지선을 구축을 해서 산불 진행 방향으로 더 이상 던지지 않도록 소방차 배치해서 방수 중이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헬기랑 화재 진압 인력이랑 끄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4대와 산불 진화대원 53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지금은 해가 져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진화대원 456명과 장비 41대를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 기준으로 13헥타르가 잿더미가 됐고 진화율은 50%, 산불 불띠는 1.8km에 걸쳐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해외 도피 11달 만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권 씨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까지 권 씨 송환을 요청한 상황인데 권 씨가 현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위조 여권을 쓰다 붙잡힌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법원은 앞서 권 씨의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까지로 늘렸는데 권 씨 측 변호인은 현지 언론에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옮겨 다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범죄인 인도 심사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권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씨는 우리는 물론 미국, 싱가포르까지 4개 나라의 수사를 받고 있고 증권 사기 등 이미 8개 혐의로 기소한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For users anywhere across the world to buy price exposure into US equities without time restrictions, so you can trade this 24/7. You don't have to reveal any of your identity as you're making the purchase. AFP 통신 등 외신들은 한때 암호화폐의 천재로 불리던 권 씨가 이제 40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범죄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투자자 수천 명이 줄을 섰지만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지적해왔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했던 법률 무효 심판. 사흘 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죠. 이 결정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주말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또 내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취를 두고 야당의 날선 공격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당의 반발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서 민주당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무시하더니 여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복구를 목적으로 한 법무부의 시행령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은 내일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히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검증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장관 역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혀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공방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고 오후 들어 미세먼지도 거치면서 참 오랜만에 맞이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봄꽃들도 봄 기운을 한껏 북돋았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분홍빛 진달래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햇살 아래 개나리 물결은 눈부시게 빛나고 그 사이로 등산객들이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일. 도심 곳곳은 꽃을 즐기려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에 개나리꽃도 작년보다 열흘 넘게 빨리 폈는데요. 꽃 구경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기를 든 50대 주부는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노란색이랑 또 파릇파릇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고 봄이 온 것만큼 제 마음도 상쾌가 좋은 것 같아요. 오후 들어 황사도 사라지자 시민들은 하나 둘 마스크를 벗고 본격적으로 봄꽃 구경에 나섰습니다. 기분이 머리가 맑아지는 좋아요. 느낌이에요. 봄이 온 것 같아요. 좀 안 답답해진 것 같아요. 마스크 벗으니까.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는 물론 벚꽃의 명소인 강릉 남산에도 하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꽃 보니까는 기분도 밝아지고 봄이 온 것 같아서 같이 에너지 충전하고 가요. 여의도 윤중로 벚꽃도 작년보다 2주나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벚꽃도 아직 덜 핀 데도 있지만 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봄 느낌이 와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연인들은 흰 꽃을 보며 설렘을 나누고 멀리서부터 2시간 정도? 뭔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하다 해야 되나? 같이 보니까 꽃도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좋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우정을 나눕니다. 저희 오늘 1년 만에 만났는데 벚꽃이 폈을까 하고 왔는데 되게 예쁘게 펴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한동안 심했던 미세먼지가 오후 들어 완전히 거친 가운데 기상청은 서울의 벚꽃이 어제 개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한꺼번에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시들해졌던 청약 시장에도 다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의 압박이 여전하고 지방 시장의 침체를 고려하면 아직 전체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인근의 공사 현장. 2026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달 분양 일정을 시작한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무려 198.76대 1. 98가구 모집에 19,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뒤이어 분양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침체됐던 아파트 거래 역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5,900여 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7개월 만에 다시 70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해제와 주택 전매 제한 완화 등 올해 초 정부가 단행한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5구제곱 어저께도 11억짜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불과 3개월 전에. 쳐다도 안 봤던 게. 종부세 폭탄도 이미 이제 제거가 됐고 규제 안 와도 됐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뭐냐 이거죠. 하지만 전체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보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여 가구로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3.7%는 지방 물량. 규제 완화로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오히려 지방 시장은 침체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중심으로 좀 시장이 양극화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는 예전보다 많은 편은 아니고요. 추가 금리 인상 압박과 경기 둔화 우려 역시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은선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는 한밤중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은 순식간에 초토화되면서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잔해만 남았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시골 마을, 집들이 모두 산산조각나 잔해만 남았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폐차처럼 나뒹굴고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부러졌습니다. 한밤중에 덮친 강력한 토네이도는 1,900명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을 말 그대로 부숴버렸습니다. 부모와 함께 욕조에 숨었다가 무너진 집에서 겨우 탈출한 아이는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 폭탄 같은 소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We was all in there. I kind of felt like the tornado just pushing me and pulling. I was scared, but I was brave that time.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토네이도는 북동쪽의 다른 마을들도 잇따라 덮쳤습니다. 지상에서 무려 1시간이나 유지돼 엘라베마주까지 이동했고 최소 274km를 움직이며 피해를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God did that. That's all there is to that. Because everything else around them is gone.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대기를 타고 토네이도가 매우 이례적으로 긴 경로를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만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엘라베마주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7만 5천 가구가 정전됐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복구되지 않은 2만 6천 가구는 여전히 암흑 속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Needing help, and it was just devastating last night. Pitch black dark, and trying to get everybody out. 가장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에는 주 정부 차원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마음이 아프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연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달 20대 엄마가 2살 난 아이를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공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엄마는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나 아기를 혼자 두고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일 새벽 2살 배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20대 엄마는 2박 3일 동안 아이를 홀로 놔둔 채 집을 비웠고 영양 결핍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 동안 집 비워 잘못될 거란 생각 못했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60회, 무려 544시간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아이 아빠가 가출한 지난해 1월 말,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집 근처 PC방에서 50분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한 달에 많게는 15번, 길게는 28시간 넘게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생긴 11월 이후에는 속초로 여행을 가는 등 10시간 이상 아이를 놔둔 경우도 18번에 이르고
하루 넘게 집을 비운 날도 엿새나 됩니다. 숨진 아이는 크리스마스에도 새해 첫날에도 밤새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와 숨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생후 20개월이었던 아이 옆에는 김에 싼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여성을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이가 장기간 방임으로 인해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 결핍 상태였다며 아이를 수일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영유아 검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초 접종도 소홀히 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앞서 보신 강화도 만이산 산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이 우거진 동해안 지역은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재난급 피해를 막으려면 침엽수보다 불에 잘 안 타는 화렵수림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와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포항 용흥동 야산을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화사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도 보입니다. 현재 보이는 수종은 저희가 2013년은 용흥동에 도심에 대형 산불 났을 때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심은 벚나무입니다. 보기 좋고 경제성이 높다며 지금까진 소나무 등 침엽수를 선호했지만 소나무가 울창한 동해안에선 바람을 타고 재난급 대형 산불로 커지기도 합니다. 사찰 인근에 자리 잡은 소나무 숲입니다.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는 보기에도 멋지고 동해안 바닷가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산불에 너무나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가까운 야산에 조림을 할 때는 화렵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같은 화렵수는 불에 강하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내화수종이라고 부릅니다. 마을이나 시설물을 둘러싼 곳부터 소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화렵수를 심어서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피해를 좀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건물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나무를 몽땅 제거하기도 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경우 경계에서 30m 안에 있는 소나무는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산불을 빨리 끄기 위해 산불 진화용 임도를 추가로 만드는 공사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대형마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이유로 대구시는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난달 주말에서 평일로 옮겼습니다. 전통시장은 반발했고 마트는 함께 살자며 상생 방안을 약속했었는데 그 첫 번째로 공동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가봤습니다. 대형마트 입구에 놓인 전단지, 흔한 할인 상품 광고인 줄 알았더니 함께 시장에 가자고 적혀 있습니다. 마트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전통 시장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시장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에 어떤 맛집과 상점이 있는지도 소개해놨습니다. 시장에는 고객 사은 행사 코너가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3만 원을 쓰면 선물을 줍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던 건데 사은품 1000개가 이틀도 안 돼 동의날 만큼 시장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주고 또 직접 하니까. 일단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뭐 고객분들은 당연하게 좋아하시고 손님이 안 그래도 한 1.5배 정도는 돼 있었어요. 이웃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목표로 마트가 기획한 공동 마케팅입니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다음 달에는 시장만의 특색을 담은 영상도 만들고 시장 특산물과 인기 품목을 발굴해 상인들이 판로를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3가지 안 가운데 2개의 안에는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의원 수 증가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정부기관 7곳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0년째 꼴찌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불신의 배경엔 이른바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공무원도 하나의 국민인데 그렇게 불손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합니다. 당초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안은 3가지. 이 중 2개 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지금보다 50명 늘리는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빼버렸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종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 여부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지역구 숫자를 확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외에는 다른 답은 없어요. 근데 후자를 절대로 자기들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는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 자기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흔해 빠지게 되는 게. 다른 정치학자는 의원 수를 안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놓을 생각이 없고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오히려 의원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언뜻 보면 물 웅덩이인가 싶지만 원래는 물이 가득 찼던 농업용 저수지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방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당장 모내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농민들은 농업 용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밭에 대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만큼 자라야 하지만 절반도 크지 못했고 파 끝부분은 말라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지. 물도 없고 저수지도 다 말라버리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안 왔어. 계속 안 와버리고 떼까지고 와버리니까 이러고 농민들이 죽겠어 했어 지금 다. 조생 양파가 지금 곧 캘 때 돼야 근데 저러고 있어요. 밑도 안 들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부터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역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지만 지금처럼 가뭄이 이어진다면 모내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곳곳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저수지물은 바닥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는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디 올 거예요. 현재 전남 지역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4% 정도,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전남 3,200여 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81곳이 최악인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봄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씨가 모레 한국에 도착해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레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며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함께 보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영화 다음 소희가 재조명한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참혹한 현장 실습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60년째 이 제도를 끌고 온 이유와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모레 우루과이와 두 번째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진수의 부상으로 대체 소집된 설령우 선수 오늘 합류해서 유쾌한 소감을 털어놨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콜롬비아와 경기 후 짧은 외박을 마치고 다시 모인 축구대표팀. 울산의 측면 수비수 설령우가 생애 처음 대표팀에 발탁돼 설레는 얼굴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설령우는 지난 콜롬비아전에서 허리를 다쳐 이탈한 김진수의 대체 자원으로 뽑혔는데 소속팀 울산의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대표팀 발탁 소식을 접한 과정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좀 이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하시면서 너 어디 와서 방으로 뛰어와 이래서 뭘 크게 잘못했구나 해서 엄청 빨리 올라갔는데 대표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대표팀 첫 발탁. 설령우가 밝힌 홍 감독의 조언은 투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떨리고 막 손에 땀나고 그냥 뭐 현실이랑 좀 구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가서 촌놈티 내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고. 첫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뒤 2차전 필승 의지를 드러낸 클린스만 감독. 대표팀은 모레 우루과이와 월드컵 이후 넉 달 만에 재대결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을 꺾고 창단 이래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따냈습니다. 종료 직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역대급 승부였습니다. 양팀 모두 외국인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대신 젊은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캐피탈 허수봉이 날아오르면 한국전력엔 임성진이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전력이 4세트 매치포인트 기회를 잡았지만 이시우에게 결정적인 서브 에이스를 내주면서 승부는 끝내 5세트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듀스에 듀스를 이어가며 치열했던 5세트. 한국전력의 이 서브 하나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16대 16에서 나온 조근호의 서브 에이스. 시선을 속인 이른바 노룩 서브로 귀중한 점수를 뽑아낸 뒤 화끈하게 포유하는 장면으로 고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서재덕의 백어택과 함께 한국전력의 3대2 승리! 구단 역사상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를 다시 1대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모레 최종 3차전 정말 기대되네요. 경기도 중 포수와 타자 사이에서 일어난 아찔했던 해프닝으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키움과 LG 시범 경기. LG의 기대주 박명근이 꿈틀거리는 직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임지현 선수 깜짝 놀란 눈치죠. 다시 보니 포수 박동원이 3루로 공을 던진다는 게 임지현의 배트에 맞았네요.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라 박동원 선수도 놀란 눈치인데요.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넘어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수와 타자 사이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 포수 페레즈가 빗맞은 파울 타구에 맞나 싶더니 다음 파울 타구에 또 한 번 얻어맞습니다. 잠시 고통을 참아낸 페레스. 이 상황에 황당했는지 마스크까지 벗고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니 타자를 향해 외칩니다. 앞쪽으로 쳐야지! 타자의 엉덩이를 툭 한 번 치고 곧바로 임무에 복귀한 페레스. 골드글러브만 5번 수상한 13년차 베테랑 포수의 여유가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네, 북중미 네이션스리그에서 나온 골입니다. 프랑스령 마르티니크라는 생소한 팀인데요. 골 장면만큼은 말 그대로 월드클래스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한 꽃샘 바람에 황사는 대부분 물러갔지만 대신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이례적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3월 하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내일 아침 제천과 장수의 수온주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서울도 오늘보다 5도 낮은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봄꽃들도 이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는 괜찮겠지만 화요일인 모레는 서쪽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없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모습이고요.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2도, 대전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쑥쑥 올라 예년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마지막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